안녕하세요. 물리학원 개념 완성. 이번 차시의 주제는 여러가지 운동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속력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번 차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번 시간에 배운 변위, 속도, 가속도 등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은 학습지와 교과서를 한 번씩 다시 보고 옵시다.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관찰해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빠르기, 속력이 5m/s로 일정합니다. 운동 방향은 어떤가요? 계속 오른쪽이죠. 일정합니다. 저번 시간에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포함된 물리량이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합쳐서 우리는 속도가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등속도 운동이라 합니다. 물리에서 등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등속도 운동 역시 말 그대로 속도가 일정한 운동입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면 물체가 이동하는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직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등속도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등속도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무빙워크도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도 특정 구간에서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대부분 인공적인 누군가 만들어낸 운동에서 우리는 등속도 운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운동이지만 의외로 자연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환경들이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등속도 운동을 위치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먼저 물체가 운동할 때 속도의 크기가 5m/s로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하면 1초의 물체는 처음 위치에서 5m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2초에는 10m, 3초에는 15m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등속도 운동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부터 알아봅시다. 기울기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나요? 5m/s가 나올 겁니다. 이 물체의 속도입니다. 놀랍죠?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변위, 즉 물체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가 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면적을 구해봅시다. 0초에서 2초 사이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렇다면 이 면적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5m/s 곱하기 2초를 해주면 10m가 나옵니다. 2초일 때 10m였던 거 기억나나요? 왼쪽에 위치 시간 그래프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초일 때의 위치와 처음 위치 사이의 간격, 즉 변위를 의미합니다. 등속도 운동보다 조금 더 역동적인 운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4페이지 탐구 1에 나와 있는 운동 그림에서 물체의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화살표를 그려봅시다. 참고로 이 화살표는 같은 시간 동안의 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합니다.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교과서의 화살표를 그려봅시다. 다음 시간에 검사하겠습니다. 다 그렸나요? 먼저 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나요?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 보이죠? 속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은 어떤가요? 직선으로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물체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만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습니다. 빗면에서 내려오는 물체는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만 속력이 빨라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공은 운동 방향이 아래로 일정하고 속력이 점점 빨라집니다. 위로 던져 올라가는 공은 점점 속력이 느려지다가 최고점에 도달한 뒤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운동 방향이 위와 아래로 바뀌게 하지만 직선상에서 운동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포함시킵니다. 나와 다는 세트로 묶어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공을 던졌을 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가요? 먼저 화살표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속력이 변화합니다. 화살표의 방향 역시 위, 오른쪽, 아래로 계속 바뀝니다. 운동 방향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이 물체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계속 모두 바뀌는 운동을 합니다. 다는 물체가 원궤도를 그리며 도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화살표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속력, 빠르기가 일정합니다. 하지만 화살표의 방향은 위, 오른쪽, 아래로 계속 바뀝니다.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의 운동부터 보겠습니다.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놀이공원에서 볼 수 있는 관람차, 회전근에 선풍기의 날개,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모두 원궤도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고급스럽게 등속 원운동이라 부릅니다. 여기에서 아마추어들은 등속이란 말을 속도가 일정하다고 착각하면서 실수합니다. 속도란 건 방향도 포함되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여기에서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킹, 비스듬히 던진 공처럼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바뀌는 운동이 있습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운동하는 대부분의 물체들은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도 평생 앞으로만 걸을 수 없죠. 빨간불인데도 속력을 유지하면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배운 세 가지 운동, 속력이나 운동 방향 중 하나라도 바뀌는 운동들을 싸그리 묶어서 가속도 운동이라 부릅니다. 주 비교 대상은 당연히 처음 배웠던 등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센스 있는 친구들은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죠. 무엇이 일정한가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등가속도 운동은 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운동하는 물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낙하는 물체나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물체들이 있겠죠. 또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체에서도 등가속도 운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빗면을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치 시간 그래프는 1차 함수가 아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울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울기를 접선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리학 1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여 시간, 위치, 속도, 가속도를 찾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됩니다. 물리학 1의 문항 중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거나 공식을 기억해서 써먹거나 평균 속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사실 방법만 말하는 것만 다를 뿐 원리는 하나입니다. 이 근본 원리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 중 가장 실용성이 높은 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면 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기울기로 가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면적으로 변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프의 기울기, 가속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A는 T분의 V-V0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본 기억이 나죠? 시간분의 나중속도 마이너스 처음속도,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속도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V equal V0 플러스 AT가 나옵니다.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공식 1번입니다. 그래프로 돌아가서 나중속도와 처음속도의 차이가 얼마인가요? AT입니다. 이걸 가까운 미래를 위해서 기록해 둡시다.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사이의 간격, 변이를 구해봅시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사다리꼴 전체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과 같이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각각을 구한 후 더해도 됩니다. 일단 후자로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V0T입니다. 삼각형의 면적은 가로 T 곱하기 세로 AT 나누기 2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2분의 1 AT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 변이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공식 두 번째입니다. 사다리꼴의 면적으로도 변이를 구해봅시다. 사다리꼴의 면적은 윗변과 아랫변을 더하고 높이를 곱한 뒤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변이는 2분의 1 V 플러스 V0 T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좌변으로 옮겨주면 시간분의 변이가 나옵니다. 시간분의 변이가 뭐였죠? 바로 속도의 크기, 정확하게 평균 속도입니다. 와우. 여기에서는 다른 속도와 구분해주기 위해서 평균 속도 위에 막대기, 발을 붙였습니다. 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특정 시간의 간격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값과 같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는 포함 안 된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또 우리가 그래프를 뚫어져라 보면 이 평균 속도의 값이 중간값이 시간 간격의 중간인 순간의 속도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0초와 t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2분의 t초일 때의 순간 속도와 같은 거죠. 이것 역시 문제를 푸는데 매우 유용한 스킬입니다. 기억합시다. 여기 두 개의 식이 있습니다. 왼쪽 식은 무엇인가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한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입니다. 오른쪽은 무엇인가요? 사다리꼴 면적으로 변이를 구하면서 나온 평균 속도에 대한 식입니다. 이 둘을 각각 이러한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고 이 두 식을 곱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나오는 감동이 2배가 됩니다. 바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등가속도 운동공식 3번입니다. 이 녀석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힌트를 줄까요? 앞에서는 주구장창 나왔는데 이 공식에만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시간입니다. 이 공식은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나 질문에 시간이라는 게 없을 때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식입니다. 꼭 기억해야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등가속도 운동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나 다른 사전 지식 없이 접했다면 아직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해가 안 간다면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면서 직접 구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학습지에 나와 있는 퀘스트들도 풀어봐야겠죠. 아직은 문제 푸는 게 어색하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고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쉽게 배운 지식은 금방 잊혀집니다. 어려움이 함께해야 지식도 오래갑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풀기 위해 머리를 짜내는 과정이 있어야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겠습니다.